네, 안녕하세요.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KR 크레딧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주요 등급 변동 내역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료에서 표를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등급 액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화투자증권, SK렌터카, 하이트진로 및 홀딩스, 대우건설, 신한자산신탁, 대륜 ENS의 등급이 상향되었고요. 하향되었던 기업은 강릉 에코파워, AKS&D, 신성해운이 있었습니다. 등급 전망 변경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S-오일, 기아, 한국자산신탁의 경우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신원의 경우에는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기평가 시즌인 만큼 등급 액션이 많이 있었네요. 네. 이 중에서 특히 시장 관심사가 높은 업체들 몇 개만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도 A급에서 AA 급으로 상향된 중소형 증권사가 나온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작년 3월에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던 업체인데요. 올해 정기평가에서는 자체 해지, 매도 파생 결합증권의 익스포저가 축소되면서 관련 시장 위험이 크게 완화된 점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증권 업황이 저하될 거라는 예상 하에서도 양호한 실적 대응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발채무의 구성을 보시면요. 부동산 PF와 해외자산 익스포저가 여전히 있지만요. 자기 자본 대비 유발채무의 양적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고요. 매도 파생 결합증권의 미상환 잔액 또한 코로나 직후 수준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자체 해지 ELS 부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잠재 재무 부담이 대폭 완화된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코멘트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매도 파생 결합증권 미상환 잔액 이게 2년 전만 해도 대략 2.7조 원 이 수준이었는데 2년도 안 된 사이에 이 금액이 1.2조 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불어서 자체 해지 ELS 부담도 크게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9천억 원이 넘던 게 금년 3월 말 기준 2,2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근에 그 유가 상승 덕에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정유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된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S-오일인데 설명해 주시죠. 네, S-오일의 경우에 2020년에 다른 정유업체들과 함께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가 및 정제 마진 급락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제 업황 저하가 좀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유가 반등, 판매량 확대, 긍정적인 재고 시차 효과, 정제 마진 개선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러우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 등으로 타이트한 수급화에서 마진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확대와 재무지표 개선 등으로 상향 변동 요인인 순차입금 EBITDA 2배 이하, 그다음에 차입금 의존도 35% 이하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정기평가에서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정유업은 시장에서도 그 주요 관심 업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혹시 S-오일 말고 다른 피어들은 어떤지요? 네, 2020년에 같이 좀 등급이 부정적인 방향성으로 변경되었던 업체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그리고 SK루브리컨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사 모두 올해 정기평가에서 기존 등급과 등급 전망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다른 정유사들과 달리 PX 사업 실적도 좀 중요한 변수여서 모니터링 포인트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세 개사 모두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호실적이 저희가 등급 액션을 이번에 결정할 만큼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A급에서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두 업체인데요. 먼저 SK렌터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긍정적 전망으로 변경됐었는데 이후에도 시장에서 여러 차례 질문이 들어왔던 업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SK 네트워크스 렌터카 사업부와의 통합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시장에 질문이 좀 있던 업체인데요. 올해 정기평가에서는 SK그룹의 렌터카 사업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른 사업 경쟁력 제고 추세와 그룹의 재무적 지원을 바탕으로 레버리지 배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대우건설 등급 상향도 있었네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작년 3월에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7월에 중흥건설이죠. 그쪽 계열로 편입이 결정되면서 시장에서 더욱 높은 관심을 받았던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중흥그룹 편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올해 등급 상향의 배경의 평점 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주택과 주요 해외 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점, 그 다음에 현금 창출력 개선으로 재무 안정성 지표 개선된 점, 계열에 대한 지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마지막 부분 말씀하신 증흥그룹 편입 이후에 계열에 대한 지원 부담이 시장에 관심이 높은 부분일 텐데요. 이번 인수 과정에서 중흥건설과 토건이 직접 인수금융을 조달함에 따라서 대우건설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또 그동안 중흥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 자금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 왔었는데 이번에 중흥그룹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되면서 계열에 대한 지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업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건설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주택사업은 일부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만 기존에 손실이 발생하던 해외 사업에서 지금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외 사업의 이익을 통해서 전체적인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리서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그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즌이다 보니까 이슈 리포트는 거의 안 나왔고 대신 스페셜 코멘트 나온 게 있네요. 대한항공이 이번에 한진칼이 보유하던 진에어 지분을 일수한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 딜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지분 거래로 진에어가 대한항공의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그룹 내 항공업 계열사들이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신용도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한항공과 한진칼 두 개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저희가 이전부터 지주사인 한진칼의 차입 부담을 감안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고요. 진에어의 자산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인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편입 이후에 대한항공 연결 기준 수익성이 소폭 저하될 수는 있지만 엔데믹 국면에서 점진적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진에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진칼의 경우에도 신용도가 이제 주력 자회사인 대한항공과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한항공의 신용도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한진칼 또한 이번 거래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 ESG 평가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네요. 그렇다면 기존에 수행하던 ESG 인증 평가하고 이번에 발표한 기업 ESG 평가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KR이 6월 15일자로 기업 ESG 평가 방법론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 기업 ESG 평가는 저희 기존 인증 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인증평가는 특정 채권이 ESG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였다면 이번에 발표된 기업 ESG 평가는요,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ESG 요소별 카테고리와 지표, 이슈 등을 평가해서 7단계로 구분된 기업 ESG 등급을 저희가 부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게시한 기업 ESG 평가에 대해서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평가를 먼저 수행할 예정인데요. 이건 의뢰를 통해서 진행되는 심화평가와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채권 발행사들의 ESG 요소에 대한 평가 내용이 필요하신 시장 참여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기존에 하던 ESG 인증 평가가 개별 채권별로 평가를 하는 이슈 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기업 ESG 평가는 저희가 표현하는 ICR,
이슈어 크레딧 레이팅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주요 지리상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새도 시장금리 변동성이 매우 높아서 크레딧 채권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도 저희가 특정 업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거시 환경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던 업종은 말씀을 순차적으로 드리면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인데요. 유가 흐름에 따른 영향 질문이 있었고요. 조선업은 이제 경기 둔화 흐름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업황 개선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수주 확대가 실정에 반영되는 시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매 유통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에서 아직 이익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업체별 대응력 차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주신 업종들에 대해서도 그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그 매크로 이슈가 더 부각이 되고 있죠. 그쪽 영향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거시 변수에 따른 그 업종 간 비교나 아니면 채권 시장의 조달 상황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보다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하강 및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업종별 영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시나리오 분석 등 매크로 이슈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경기 저하 우려가 확대되면서 시장의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 금융권의 약한 고리의 부실화 가능성,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과 저축은행 A급 캐피탈사, 증권사들의 자산 부실 위험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조달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조달의 다양화 이슈, 그 중에서도 장기 CP와 FRN 발행 증가 현상에 대한 신평사 의견을 궁금해하시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평가 결과를 정리하면서 순차적으로 코멘트와 이슈 리포트 발간을 통해 최대한 시장 관심사에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R 크레딧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